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엔 강원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원에너지 보유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많은 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강원에너지가 23일장이 어땠습니까? 1%대 약세 마감했죠? 와, 4거래 연속 음봉이에요. 자, 지난 10일에는 좀 움직임이 괜찮았는데 윗거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윗거리를 채우려다가 실패를 했죠. 그 지난 11월 저점을 이탈을 해버렸어요. 자, 그런데 자, 지금 위치는 어때요? 뭐 걱정할 위치는 아니죠. 자, 현재 위치가 지난 10월 저점 대비 11월 고점까지 96%요 상승폭에 4분의 1 구간에 들어와 있죠. 자, 이 구간에서 공략을 하게 되면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 자, 말아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기술적인 공식이라 할 수 있죠. 시간적인 문제일 뿐이에요. 대신 이제 모멘텀이 살아있어야죠. 자, 이렇게 4분의 1 구간 다녀오고 나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난 조정폭에 반은 회복을 했죠. 근데 여기 저항이 좀 세요. 저항이 세요. 저항이 세다 보니까 웬만한 힘 가지고는 뚫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죠. 일단 거래량이 터져주지 않았어요. 다시 에너지를 모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자, 지금 주봉 차트 보시면은 심상치가 않아요. 자,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죠. 자,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조정 기간이 짧아지게 되면 곧 말아 올라가는 패턴. 자, 이 흐름은 우리가 자주 봤죠? 로봇주들에 대해서 많이 봤어요. 로봇주들이 이런 패턴을 많이 보이죠. 뭐 K&N 시스템이라든가, 자, 휴림 로봇. 자, 이런 패턴을 보이고서 말아 올라갔죠. 자, 강원에너지도 닮아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물량을 다 소화를 하게 되면은, 자, 이 추세대로, 자, 이 상승도 기대를 해보고 이전 고점들을 돌파하는 모습 기대가 됩니다. 자, 강원에너지는 잘 아시겠지만은 이 에너지 플랜트 설비 기업이에요. 그리고 2차전지 핵심 소재, 바로 무수수산화 리튬, 무수수산화 리튬도 생산하고 있어서 2차전지 관련주로도 주목을 받고 있죠. 자, 23일장에는 코스닥이 1%대 빠지면서 또 2차전지 섹터가 좀 쉬어갔죠. 자, 왜 그러냐? 자, 미국 기업들이 이 트럼프 정부의 50%인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적용받는 품목을 크게 늘려달라, 이런 요청을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한국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가 됐죠. 특히 미국 기업들은 철강, 알루미늄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제품까지도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 대상에는 2차전지, 바로 배터리 부품과 변압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한국의 주요 수출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자, 이 때문에 우려감에 섹터가 좀 주춤거렸죠. 반등 나올 타이밍에. 근데 2000 섹터는 이 악재가 없는데 이 어거지로 만드는 것 같아요. 별의별 내용들이 다 나오기 마련인데, 자, 이럴 때 흔들리면 안 되겠죠. 자, 우리가 타점을 잡고 공략을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최근에는 또 히토류 관련주로도 주목을 받고 있죠. 국내 히토류 연구 자석을 만드는 공장을 구축을 하고 27년부터 연간 2,000톤 규모로 생산을 하게 돼요. 자, 이제 히토류 슈퍼 사이클이 시작이 되면서 강한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어요. 자, 미중 간의 갈등을 떠나서 히토류 슈퍼 사이클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에너지 플랜트 부분에서 또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에너지 플랜트 부분에서 공급 계약을 했어요. SK 에코 엔지니어링과 387억 규모의 산업용 보일러를 공급을 하게 돼요. SK 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에 납품할 예정이에요. 자, 계약 금액 387억. 자, 이 규모는 지난 24년도 말 연결 기준 매출 대비 17.24%에 해당되죠. 계약 기간은 지난 12월 12일부터 자, 내년도 20년도 10월 15일까지예요. 자, 앞서서 SK 하이닉스는 202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용인 1기 팹을 건설 중에 있어요. 그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자, 무려 600조 원 규모로 투자를 확대한다라고 발표했죠. 그리고 2050년까지 용인에 총 4기의 팹을 세울 예정이에요. 이번 계약을 계기로 해서 이 SK그룹과의 파트너십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 검증된 납품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SK 하이닉스의 신규 팹 증설에 큰 힘이 될 전망이죠. 자, 어때요? 또 기회 주면 잡아야겠죠. 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타점 잡는 방법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자, 바로 30분봉 차트에서 신호가 나올 때 투자금을 나눠서 분할 대응이 중요합니다. 좋은 타점에서도 신호가 나왔어요. 자, 뭐 하루에 2개씩도 나오고, 자, 계속 매일같이 나오고 있죠. 4거리 연속 나왔어요. 여기서 매집을 했어도, 분할 매집했어도 평단가 여기죠. 23일 종가 13,725 괜찮습니다. 투자금을 나눠서 공략을 하시면 되시고, 어때요? 간단하죠? 이 신호가 나오고 나서는 짧은 상승은 또 기본적으로 가능하시고요.
자, 요 신호 설정하는 방법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요 텔레그램 방에서 자,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원하시는 분들 한해서 제가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상단을 나차로 한 글자로 텔이라고 문자 보내신 분들께 제가 방 입장 도와드릴게요. 이 텔레그램 방에서 개별 톡으로 신호 설정하는 방법을 요청을 하시면 되시고요. 차트를 잘 못 보시겠다. 너무 바빠서 차트를 볼 시간이 없어. 난 그냥 편안하게 사인받고 좋은 결과를 내고 싶어 하신 분들은 상단을 나차로 종목 이름, 가온에너지 뿐만 아니라 관심 종목들, 보유 종목들, 요 종목들 문자 보내주세요. 해당 종목들 다 체크해서 요 신호에 근거해서 대응 전략을 공유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요 텔레그램 방에서도 대응 전략을 공유 드리고 있어요. 자, 강원에너지 보시면요. 강원에너지. 자, 쭉 나오죠. 제가 타점을 공유해 드린 거 확인되실 거예요. 자, 최근에 잡아드린 타점은 자, 지난 9월 5일이에요. 자, 신호가 두 개 나왔을 때 11,920원이죠. 자, 쭉 보시면은 9월 5일. 자, 여기죠. 자, 9월 5일 맞죠? 신호 두 개 나왔을 때 타점 공유해 드렸고요. 11,920원. 자, 9월 5일 여기죠? 그리고 지난 8월 20일에도 마찬가지로 자, 요 타점에 공유해 드리고 다음 거래일에 또 이렇게 이전 고점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 뒤로 또 신호가 여러 번 나왔죠. 자, 그래서 분할 대응을 강조드린 거고요. 자, 신호가 여러 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추가적으로 또 신호가 더 나오고 나서 자, 이렇게 올라가죠. 또 박스 만들고 슈팅 나오고 자, 계속 고점을 높여갔어요. 자, 2만 원도 돌파. 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 주식 초보자분들, 주리분들 쉽게 따라하셔서 좋은 결과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방에서 또 상한가 20% 이상 급등했던 종목들 이렇게 강원에처럼 타점 잡아서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그 단기뿐만 아니라 스윙, 중장기로도 좋은 결과 공유 드리고 있고요. 지난주, 주지난주,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종목들 타점 잡아드리고 공유를 해드리고 또 시황도 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자, 시황도 드리고 있고 자, 이전에 공유 드렸던 그 종목들이 또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자, 금일장에 또 단타로 드렸던 자, 동양고속. 자, 바로 급등이 나왔죠. 그죠? 자, 그리고 자, 먼저 보실 게 뭐냐. 자, 12월 23일 맞죠? 자, 먼저 동일 스틸러스 먼저 보시면요. 자, 동일 스틸러스. 자, 이 종목은 제가 11월 21일 날 타점을 공유해 드렸죠. 1624원. 자, 쭉 보시면은 자, 여기죠. 자, 보세요. 11월 21일 맞죠? 1624원. 자, 11월 21일. 자, 요 타이밍에 그 신호가 두 개 나오고 완만한 상승 이어가다가 자, 바로 가지 않고 다시 또 매직 기회를 또 줬어요.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서. 그리고 좀 더 내려왔다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죠. 어때요? 괜찮죠? 자, 또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삼표 시멘트 보시면요. 지난 12월 19일에 타점 공유해 드렸죠. 신호 두 개 나왔으니까 4,470원. 자, 19일장 신호 두 개 나왔으니까 자, 이 타점 놓치면 안 된다. 올라갔죠? 현재 상승 진행형이에요. 어때요? 괜찮죠? 5,000원을 돌파했었어요. 자, 또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현대모백스. 자, 현대모백스 보시면요. 현대모백스는 제가 지난 11월 5일 날 타점을 공유해 드렸어요. 자, 쭉 보시면은 11월 5일. 자, 여기죠. 요 타이밍. 자, 11월 5일 맞죠? 9,650원. 요 가격에 타점 공유해 드리고 자, 여기죠. 11월 5일. 그 뒤로 신호가 여러 번 나왔어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추가적으로 매직 기회를 더 준 다음에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자, 11,000원 돌파하고 자, 다시 또 추가 상승이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17,000원을 돌파했어요.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때요? 괜찮죠? 자,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자, 또 있어요. 자, 보시면은 휴림로봇. 자, 휴림로봇 보시면요. 제가 11월 24일 날 신호 두 개 나왔으니까 타점 4,910원 타점 공유해 드렸고요. 자, 휴림로봇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 4월부터 꾸준히 좋은 결과를 드리고 있어요. 자, 11월 24일 모습 보시면요. 자, 여기죠. 11월 24일. 자, 여기에요. 그리고 신호가 또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쭉쭉 올라가죠. 자, 6,600원을 돌파했었어요. 그리고 금일장에 6,700원 돌파했죠. 또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되죠. 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메탈랩스. 자, 메탈랩스 보시면요. 12월 19일 신호 포착했으니까 1,880원 요 가격에 공유 드렸어요. 자, 보시면 맞죠? 12월 19일. 자, 19일 여기. 그리고 신호가 두 개 더 나왔죠. 그리고 올라갔죠. 자, 2,200원 돌파하려다 말았어요. 다시 내려왔죠. 다시 또 좋은 타점을 주고 있죠. 뭐 제공량 가능하죠. 어때요? 괜찮죠?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링크솔루션. 링크솔루션 보시면요. 제가 지난 12월 18일 신호 두 개 나왔으니까 52,700원 타점 공유해 드렸어요. 자, 보시면은 맞죠? 18일 날 신호 두 개 나왔을 때 52,700원. 자, 여기죠. 요 타이밍.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66,400원 다녀왔어요. 어때요? 괜찮죠? 자, 이렇게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종목들을 또 매일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결과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을 잡지 않는다는 건요, 제가 돈을 들여도 돈을 그냥 갖다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특히 여러분들께 권해드립니다. 개별적으로 개인 투자가 또 쉽지가 않다. 아직 뭔지 잘 모르겠다. 그 뉴스를 보시더라도 이 종목이 오를지 말지 모르겠어. 수익이 꾸준하지 못하신 분들, 수익보다 손실 보고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좋은 결과를 드리고 있어요. 그 자식 대신에 노후 준비, 노후 책임은 내가 진다. 맞아요. 여러분들 소중한 자금 불려가셔야죠. 그리고 재도전이 필요하신 은퇴하신 투자자분들, 이젠 제대로 알고서 집중해서 좋은 결과로 극대화시켜야지. 맞아요.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일봉 차트 다시 보시면요. 자, 추가로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되는 내용이 있어요. 자, 리튬 가격이 톤당 99,000위안이에요. 자, 이미 8월 고점을 넘어선 지가 오래됐죠. 지난 11월 18일에 8월 고점을 가뿐히 돌파하고, 자, 12월도 마찬가지로 12월 고점도 경신해 가고 있죠. 연중 신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 자, 지난 6월 24일, 자, 6월 저점이 얼마였냐? 자, 59,900위안이죠. 1톤당. 8월 고점이 85,683위안이었어요. 자, 2개월도 안 돼서 43% 급반등했죠. 그리고 9월 저점까지 15% 빠졌다가 뭐 짝꿍대기로 다시 말아 올라갔어요. 그 9월 저점 72,450위안 요 가격 대비 현재가까지 99,000위안까지 36% 상승 중이에요. 6월 저점 대비 65% 상승 중이죠. 자, 그리고 12월에 금리 인하가 됐어요. 하반기에만 3차례. 자, 금리 인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산시장 전반에 이 자금 조달 비용이 직접적으로 낮춰지게 되죠. 또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을 하게 되고 투자 심리를 개선하게 되죠. 자, 리튬과 같은 2차전지 핵심 광물들은 위험자산이죠. 위험자산. 금리 인하로 인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개선되고 심리가 개선되고 시장에 자금이 몰리게 되면서, 자, 위험자산들은 가격이 올라가죠.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2차전지 판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죠. 2차전지 기업들의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이 향후 또 투심 개선과 함께 시장의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관련주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실적 개선 부분이 차트에 선 반영되는 거죠. 자, 그리고 리튬의 자, 5년간 흐름을 보면은, 자,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있어요.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10만 위안을 돌파를 앞두고 있어요. 자, 이 중국 정부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를 지원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죠. 이런 부분이 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중국 정부가 27년 이때까지 리튬이온 중심의 에너지 저장 설비 용량을 현재 95기가와트에서 180기가와트로 확장하는 계획을 지난 9월에 발표를 했죠. 총 투자액이 하나로 약 52조 원이에요. 물론 내년에도 리튬의 공급 과잉은 지속되겠지만은, 자, 리튬 가격은 올해를 저점으로 내년에도 상승할 전망이다. 자, 내년에 세계 리튬이온 공급 증가율이 당초에는 22에서 25%였는데, 자, 이게 하향 조정됐어요. 15에서 18%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자, 반면에 수요는 어때요? 30에서 40% 이상 증가할 전망이죠. 자, 그래서 리튬 가격이 1톤당 10만 위안뿐만 아니라 15만 위안, 추가적인 상승 잠재력은 20만 위안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다.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판매량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자, 지난 9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 동월 대비 20%가 늘어난 210만 대를 기록을 했어요.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죠.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130만 대, 유럽은 36% 증가한 43만 대, 북미는 66% 증가한 22만 대를 기록했어요. 자, 유럽 같은 경우는 보급형 전기차 판매가 늘어났죠. 미국에서는 이 보조금 폐지 직전에 막판 구매 수요가 몰리면서 판매량이 증가한 영향도 있어요. 올해 1월에서 9월 기준으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1,470만 대를 기록했죠.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6% 증가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는 900만 대, 자, 유럽은 300만 대, 북미 지역은 150만 대를 기록했어요. 대다수 지역에서 판매가 늘어났어요. 자, 전기차 캐즘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자, 관련주들 이젠 올라갈 수밖에 없죠.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섹터가 전기차 캐즘을 견뎌내고, 자, 바로 ESS 수요 폭증에 따른 제2의 강세를 준비하고 있어요.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ESS는 단순히 전기차 보조 배터리가 아니에요, 이제. 자, 바로 AI 데이터 센터, 또 태양광, 풍력 발전,
그 국가 전력망 안정화에 필수로 들어가는 장치예요. 특히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 소모가 크죠. 전력 피크 시간대에서 이 분산형 ESS 없이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태양광, 풍력도 마찬가지로 ESS가 있어야지 저장하고 공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 시장에서 대부분은 중국산 배터리가 차지하고 있는데, 자, 미국의 탈중국 기조 강화로 인해서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볼 가능성이 커졌죠. 때마침 테슬라가 ESS용 바로 LFP 각형 배터리 개발을 국내 3사 LG엔솔과 SK온, 삼성 SDI에 모두 요청한 상태죠. 향후 테슬라 ESS 프로젝트의 수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테슬라의 ESS 사업의 경우에는 지난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배에 달하는 12.5GWh 배치라는 기록치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앞으로 성장 기대치가 높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원전 확충을 위해서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면서 이 강원에너지가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강원에너지는 최근에 이 북미 지역에서 최근 추진 중에 있는 이 SMR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초기 개발 단계부터 이 증기 보일러 기술 사양 대응을 하고 또 시스템 설계 지원을 수행을 해왔어요. 그 강원에너지가 미국 SMR 프로젝트의 핵심 설비인 이 증기 발생기 분야에서 실질적인 공급사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어요. 그 강원에너지는 에너지 플랜트 전문기업이죠. 그 신고리 1호기, 2호기, 신울진 1호기, 2호기 이런 대형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에서 이 증기 발생기와 관련 핵심 부품을 한수원에 납품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이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조달청 등록도 하고 발전 5사 협력업체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품의 품질과 신뢰도가 요구되는 이 SMR 이 사업 진입에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죠. 그 북미 SMR 프로젝트에도 진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죠. 그 향후에 원전 그리고 SMR 개통 진입을 목표로 제품의 이 포트폴리오 전환을 강화할 계획이죠. 특히 고온, 고압 이런 환경에 대응하는 이 모듈형 증기 발생기, 이 공장 사전 제작형 패키지, 이 스팀 시스템, 또 열 병합형, 이 SMR 이 연계 증기 발생기 이런 다양한 제품군 개발에 주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제 인증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있고 시스템 엔지니어링 이 역량을 고도하고 있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내 원전 확대 계획을 소개했죠. 그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를 한다라는 뜻을 밝혔어요. 미국은 지난 1월에 한국 수자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를 계기로 해서 이 양국 정부 간의 철저한 수출 통제 원칙 준수를 바탕으로 해서 이 원전의 이 협력 여건이 조성됐다라고 평가한 것으로 보고 있죠. 미국은 한국이 제3국 시장보다는 원전 확충 문제 해결이 시급한 미국에 와서 원전을 지어주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한국 수력 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도 미국, 유럽 이런 선진 시장을 중심으로 다시 커지는 이 원전 시장을 바로 이 팀 코러스 차원에서 공략하기 위해 합작 회사를 만드는 논의를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미국은 2050년까지 원전 300기를 건설할 계획이죠. 자, 그래서 현재 약 100기가와트 이 원전 설비 용량을 400기가와트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이 트럼프 정부의 계획에 우리 원전 산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신규 원전 인허가 기간을 18개월로 대폭 단축하기도 했죠. 자, 그런데 미국이 왜 한국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냐. 2030년까지 이 대형 원전 10기를 건설을 하겠다. 건설을 추진한다고 하지만은 미국의 전력 산업계는 이 보글 원전 2기 건설에 350억 달러, 하나로 약 47조 원이죠.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이 들었던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사업 추진을 머뭇거릴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때요? 최근에 이 신한울 2기를 11조 원에 건설할 정도로 경쟁력이 탁월하죠.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두 나라 간의 원전 산업 협력의 장을 여는 계기가 된다면은 최근에 불거진 이 원전 이 지식 재산권 문제, 자, 이거는 오히려 양국 원전 산업 발전으로 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따라서 관련주들 중장기적으로 성장세에 기대를 해볼 수 있죠. 자, 그리고 강원에너지는 2차전지 관련 사업 부문도 최근에 기대가 되고 있어요. 자체 개발 기술과 특허를 기반으로 2차전지 양극재 공정 설계 그리고 생산, 전극 공정 설비 이런 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 설계부터 제작, 시운전에 이르는 이 턴키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죠. 자, 그리고 소재 부분 바로 무수 수산화 리튬, 이 무수 수산화 리튬의 상업 생산 진출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무수 수산화 리튬은
차세대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적인 이 양극재 소재예요. 그래서 고순도 정제 기술이 생산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죠. 그래서 관련 시설을 확보를 하고 이 배터리 소재 시장 진입을 완료를 했어요. 그 향후에 전략적 제휴 그리고 고도화 기술 적용을 통해서 본격적인 이 수익화에 나설 계획이죠. 2000 섹터 강세가 이어질 때 강한 상승 탄력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강원에너지는 연내에 1000억 원 이상 이 대규모 자금을 투자를 해서 국내 최대 규모의 이 영구 자석 생산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죠. 이 영구 자석은 풍력 발전기나 전기차 모터, 스마트 전자기기에 쓰이는 핵심 희귀 소재죠. 국내 이 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품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번에 증설로 인해서 희토류 자원에 대한 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이 대응 차원에서도 이 전략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조립이 아닌 합금 제조부터 자석 가공까지 일괄 생산 시스템을 갖춘 국내 첫 사례가 될 전망이죠. 어떻습니까? 기회 줄 때마다 공략을 하셔야겠죠. 자, 물론 현재가에서 또는 위에서든 아래에서든 또 흔들어 줄 수 있어요. 세력들이. 그건 세력들 마음이니까. 근데 그건 뭐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30분봉 차트에서 신호가 나올 때 자, 분할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실 수가 있고요. 혼자 사시다가 잘 안 되시면 그냥 상단을 낮춰서 종목 이름 적으시고 또 대응 전략 받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방에서도 대응 전략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고점을 계속 경신해 갈 수 있는 또 중요한 내용 확인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잘 대응하시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유럽연합이 2035년 내연기관 차량 전면 금지 조치를 폐지할 계획이다라고 전해졌죠. 근데 이게 악재입니까? 악재 아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 금지 조치 시행 예정일 이후에도 제한된 수량의 휘발유 및 디젤 차량을 계속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될 전망이에요. 그 유럽연합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2035년까지 모든 내연기관 차량의 생산을 0으로 줄이도록 강제할 계획이었지만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16일 이 제한할 법 개정안에 따르면은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한 2021년 배출량 기준치의 10%까지 배출할 수 있게 될 예정이에요. 자, 이 부분은 뭐 내연기관차 배출 기준이 맞으면은 계속 생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유럽연합은 전기차의 이 소형 보조 연료 엔진인 레인지 익스텐더 사용을 허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했죠. 당초 2035년까지 금지될 예정이었던 장치인데 이걸 다시 허용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정책 위반자들은 법안을 확정하기 전에 이 내연기관차 허용 조건을 여전히 논의 중에 있어요. 변경 사항은 자,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죠. 자, 그리고 사실 어떠한 산업이든 100%는 없어요. 100%. 뭐 100% 금지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 내연기관차 전면 금지는 쉽지가 않죠. 이 업종에 종사하는 인력은 어떡하라고. 2035년까지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다 이 모든 인력이 다 전기차 쪽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어차피 내연기관차 비중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전기차는 확대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관망세를 이어갈 때, 또 쉬어갈 때 반등을 준비하는 그런 좋은 얘기를 내보내진 않아요. 어떻게든 이야기를 만들어서 투심을 좀 자극하죠. 개인들의 물량을 던지게끔 유도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차피 내연기관차는 줄어들게 됩니다. 전기차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미래차는 전기화로 가는 게 맞죠. 석유는 어차피 고갈되기 마련이고 그 전기차 비중이 늘어난 속도가 늦어진다 해서 이건 뭐 악재가 아니에요.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 출범과 함께 지주사 규제 완화로 자, 대형주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죠. 초대형 유동성을 공급을 하게 되죠. 150조 원 중에서 상당 부분이 AI와 반도체, 2차전지, 이 밸류체인 그리고 셀 제조사에 집중 투자할 전망이에요. 단순한 테마성 자금이 아니에요. 정부가 정책자금 성격의 장기 투자 자금이 유입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지주회사 규제 완화가 또 핵심이죠. 기존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또는 자회사에 대한 이 외부 펀드 이 지분 투자가 엄격히 제한이 있었죠. 이로 인해서 LG엔솔과 같은 이 거대 기업들은 펀드 자금 유입에 구조적 제약이 존재했어요. 근데 이게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 국민성장펀드가 LG엔솔과 같은 이 대기업 계열사 지분에 직접 투자가 가능해진 거죠. 직접 투자가 가능해졌다. 자, 이건 뭡니까? 자, 모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이 수혈되는 효과를 낳게 되는 거죠. 이 대형 2차전지 셀 기업의 주가 할인 요인을 해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이끌어낼 전망이에요.
그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으로 인해서 소재와 장비주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죠. 자, 기관 투자자 즉 연기금, 이 연기금의 작은 집행 가이드라인 변경이 핵심이죠. 코스닥 비중이 높은 2차전지 소재 장비 기업의 주가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이 되는 거예요. 그 연기금에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면서 그동안 이제 연기금은 코스닥 시장 변동성을 이유로 투자를 꺼려왔죠. 그런데 활성화 대책을 통해서 코스닥의 비중을 확대를 강제하거나 유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급의 질적 개선이 되죠. 이 개인 투자자 위주의 변동성 심한 장세에서 이 연기금이라는 거대 매수 주체가 등장하면서 2차전지 소재주들의 주가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되죠. 즉 주가가 떨어질 때 받아주는 대기 매수세가 탄탄해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년부터 더 좋아진다. 2차전지 산업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2차전지 섹터는 아직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언론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다 보니까 가뜩이나 지금 투신도 바닥인데 올라갈 만 하면은 끌어내리고 있죠. 이게 현실이에요. 올해 시장이 좀 많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유일하게 못 간 섹터가 바로 2차전지 섹터죠. 그런데 6월부터는 어때요? 2차전지 이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일단 수급의 빈집이라는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테슬라의 이 로보택시 효과라는 분석도 있는데 일단 2차전지주 전반적으로 특히 이 셀 업체들의 실적이 작년 4분기에 24년도 4분기에 저점을 이미 찍었어요. 4분기에 이미 턴 어라운드 됐다 이거예요. 이 기대감이 생기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고 자 여러가지 대외적인 악재들이 이 불확실성이 소멸이 되면서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죠. 증권가에서는 사실 올해가 지나야 업황이 좀 반전된다라고 했지만은 사실 작년 4분기가 저점이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2분기 이때보다는 3분기, 4분기가 점점 나아질 것이라는 이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어요. 자, 특히 우리나라 2차전지를 이 테슬라랑 좀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 미국 시장에서 팔리는 이 테슬라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대부분은 바로 파나소닉 거예요. 파나소닉이 다 들어가요. 거의 다. 그 우리나라 2차전지 업체랑 무슨 깊은 상관관계가 있냐? 있지는 않죠. 그 몇몇 고객사로 두고 있는 국내 기업들 제외하고는 자 대부분 기업들은 관계가 없어요. 테슬라랑. 근데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자 바로 자율주행차. 이 자율주행차 시대가 본격화되면은 이 고성능 그리고 고밀도의 바로 이 3원계 이 3원계 배터리가 필요하다. 그때는 우리나라 2차전지 업체들에게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죠. 자 특히 포스코 퓨처엠이 고객사로 두고 있는 바로 이 LG엔솔 LG엔솔의 이 4680 배터리 요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부터 채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테슬라에.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있죠. 자 올해 5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을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 31%가 늘어났잖아요. 일단은 뭐 미국 전기차 시장의 보급 확대는 일단 제동이 걸리겠지만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 트럼프의 이 메가 법안 서명했죠. 일단은 소비자세 공제로 소비자들에게 주는 이 보조금 7,500달러 이 보조금이 9월 30일 이때 전부 다 종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고차 이 4,000달러 보조금도 종료를 시켰어요. 다만 이 2차전지 업체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자 바로 AMPC 첨단 제조세 공제 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원 안보다 훨씬 완화됐죠. 그 바이든 행정부의 원안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식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2차전지 섹터에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되죠. 더군다나 이 중국에 대한 FEOC 규정이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산 배터리들은 미국으로 이제 거의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 결국에는 자 EV뿐만 아니라 자 ESS 부분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 시장에서는 한국산이 채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마침 때 맞춰서 LG엔솔이 6월부터 바로 LFP 배터리를 미시간에서 생산을 개시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호재죠. 호재다. 자 게다가 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얘네가 주 자체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원래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일 먼저 이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 연방정부에서 주기 시작하니까 안 줬던 건데 그걸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거죠. 그 캘리포니아주의 정책을 따르는 주들이 미국 내 17개 주가 돼요. 그 미국 전체 전기차 시장의 이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죠. 그 만약에 캘리포니아주가 7,500달러 요 보조금을 부활시킨다면은 자 미국의 전기차 산업이 둔화되겠습니까? 자 물론 폭발적으로 뭐 증가하진 않겠지만은
일단 전기차가 더 많아지는 시기까지는 자, 완만한 수요 증가는 불가피하죠. 지속되죠. 성장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2030년이 되면은 이미 전기차가 압도적인 폭발적인 성장이 이어진 상황이고, 자, 그래서 이 트럼프의 이 메가 법안, 자, 요거는 국내 2차전지 기업들한테는 악재가 아니에요. 자, 오히려 호재고, 미국 내에서도 이 전기차 시장이 죽지 않는다. 자, 오히려 더 살아난다. 그래서 2차전지 섹터, 자,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다. 앞으로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 방망이 길게 잡고 차근차근 중장기로 매집을 해 간다면은, 자, 우리가 이 기대 이상의 큰 수익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